이 업무 담당 국장이 누구예요? 인원 관리하는. 여기 정책기획관에 있습니다. 네. 왜 인원수가 초과했어요? 네, 사실 대통령님 자세하게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원 중에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임시로 그렇게 하는 게 그 행안부가 다 동의를 하거나 저번에 복지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임시적으로 했다는데 여기는 특별히 그런 사안도 없는데 정원 초과 운영하는 게 좀 이상한데 이게 원래 환경부에서 초과되어 있었어요? 아니면 기후에너지 분야가 초과되어 있었어요? 환경부에서 추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에너지부는 아니, 추정하지 말고 이건 알고 팩트인데 뭐 합칭이 몇 달이나 됐다고. 그 전에 정원 관리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통합하기 전에 몰라요? 저희가 8개 지방환경청까지 있어서 제가 추가로 늘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존 인력을 제대로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기존에 늘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에너지부 쪽이 뭐 늘려가지고 온 건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 쪽에 늘어 있었다. 네. 근데 그 행안부 쪽에서 계속 지적을 했을 건데 왜 다들 모르지? 기후부 출범 이후에 인력을 추가로 늘리지는 그러니까 않았고요. 그 전부터 한 40명 초과됐다는 건데 그걸 왜 아무도 모르고 있을까? 이유가 뭔지. 필요하면 정원을 바꾸든지 해야지. 그냥 적당히 늘려서 쓰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원인 파악을 정확하게 해보시고요. 네. 신규 댐은 전에 얘기한 대로 14개 중에서 7개는 취소하는 걸로 하고 7개는 네, 2군데는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서 찬반이 워낙 치열하니까 그 공론화를 7개는 일단 취소하고 취소했습니다. 남은 7개 중에서 2개는 2개는 공론화 공론화하고. 과정을 거치기로 하고 나머지 5개는 5개는 일종의 정밀 용역을 해서 꼭 필요한지 아닌지 다시 혹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까지 검토하기로 했어요.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네.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민들끼리 갈등이 심하죠. 찬반이 지천댐 같은 경우 가장 심하고요. 감천댐이 약간 찬반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저번에 충청도 어디가 네, 충청도 청양부여 쪽에 있는 지천댐이 그게 지천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과거부터 시도를 2차례 했는데 반대 주민의 반대가 세서 번번이 댐을 못 만들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더한 것 같습니다. 그 판단에서 찬성이 많으냐 반대가 많으냐 또 일단 중요하긴 한데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필요하냐 안 하냐가 먼저 더 중요한 판단 그래서 기준이겠죠. 공론화위원회 안에 찬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요. 전문가들과 중립적인 분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그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주민들의 찬반 여부는 이제 나중에 감안할 일이죠. 그렇습니다. 너무 휘둘리지 말자 그 말이에요. 네. 어느 쪽이든. 가습기 살균제 이거 참 계속 문제인데 이게 지금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은 만들어 가나요? 예를 들면 유해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사전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건 뭐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조금 느슨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2006년에 처음으로 원인 미상의 폐질환 환자가 생겼으니까요. 그 전에는 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느슨해서 그 이후에 소위 화학안전법, 화평법 이런 법이 그 후에 추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있습니다. 가습기 문제가 아니라 가습기에 첨가하는 화학물질의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걸 승인했습니다. 그것도 원래 승인 대상이긴 했는데. 네. 근데 그때만 해도 그걸 인체에 쓴다고 하지 않고 승인을 했는데 그게 그 어린이들 뭐 저기 호흡하는데 좋다고 세상에 네. 아이들한테도 많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안 생기나요? 네, 지금은 그 관련한 법안이 대폭 강화돼서요. 거의 한 10만 개 이상의 물질과 상품을 일일이 다 사전에 검수하고 네. 승인을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체감하실 텐데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매년 봄만 되면 그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줄었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서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중국이 빠르게 석탄을 재생으로 바꾸고 있어서 일단 원초적으로 넘어오는 게 줄어들었고요. 우리나라도 충남 지역에 있는 석탄 발전소가 30개인데 이 겨울부터 봄까지는 특별하게 계절 관리제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아예 멈추거나 그랬어요? 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좋아졌고 전기차가 좀 늘어난 것도 영향이 있고요. 네.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객관적 수치상으로도 이걸 뭐라고 읽어요, 이걸?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마이크로그램. 26 마이크로그램이던 게 어쨌든 이제는 16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그렇습니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네. 훌륭한 일이네요. 일회용 컵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이거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 나요, 그죠?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결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훨씬 재활용 제도를 잘하고 있었음에도 유럽의 일부 제도를 베껴가지고 했는데요. 점주는 점주대로 불편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하고 네. 거기다 컵에 스티커도 붙여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시행이 안 됐는데요. 일회용 컵 보증제는 사실은 그 컵 가져갔다가 쓰고 난 다음에 가져오면 돈 돌려주겠다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매장에 돌려주거나 그걸로 컵을 그거를 위한 기계를 설치하거나 네. 좀 약간 탁상 행정 느낌이 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병이나 이런 건 다르잖아요. 그야 뭐 아무데나 갖다 줘도 되고. 네. 근데 이거 종이컵은 플라스틱 컵은 조금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이 컵은 그러면 원래 그러니까 이제 매장 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일회용 컵을 안 쓰고요. 이제 매장 외로 가져갈 때 일회용 컵 보증제가 아니고 일종의 이제 돈을 더 플라스틱을 내라. 가져가면 거기에 이제 그 매장에서 자율로 100원 내지 200원을 실제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재활용 시스템으로 돌아가고요. 본인이 이제 텀블러를 가져올 경우에 한 300원 정도를 깎아주고 탄소 포인트도 받고 하면 일회용을 쓸 때와 텀블러를 쓸 때 가격 차이가 그건 대략 강제하는 겁니까?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아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는데 뭐 텀블러를 가져갈지 종이컵으로 받을지 그건 당연히 고객이 선택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담금을 주고 어떤 혜택을 줄 거냐는 강제되는 거냐 이 말이죠. 일단 제도는 의무화하고요. 플라스틱 가격을 얼마를 받을지는 그 해당 점주나 그 업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은 영수증에 이제 플라스틱 컵 값이 150원이다, 200원이다 이게 찍히게 됩니다. 그럼 안 지키려면 10원씩 받도 10원씩 하면 되겠네요. 그냥. 최소 가격은 정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물어보는 생산 거예요. 단가 이상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격도 강제할 거다 일정 금액. 그래서 가칭 컵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컵 가격을 내재화하려고 합니다. 네, 얼마 정도인데 그게? 이제 대략 한 100원에서 200원 정도. 100원, 200원 정도? 네. 그러면은 이 자기 컵을 가져가면은 한 이제 정해진 5,000원이다. 단가에서 네. 최소 100원에서 200원 정도는 깎아 줄 거고 만약에 네. 종이컵으로 받아가면 정해진 가격에 1, 200원을 더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빨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동안은 이제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니까 종이 빨대 시대가 오는가 보다